내가 이 세입자분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소침님들의 사연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님. 저는 2019년도에 조합원 입주권을 피를 주고 매수한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이 집을 전세를 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근데 빨리 내놓고 전세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낮은 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2달 정도 뒤면 이 아파트 인근에 입주가 많다고 해요. 새 아파트 입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안 맞춰졌는데 더 맞추기 힘들까 봐 고민이라는 얘기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미등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세입자분들의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꺼려해서 세입자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미등기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아직 등기가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이 이게 등기가 날 때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전세를 맞추고 싶어도 이게 전세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꺼려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전세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든 그 세입자분의 불안함을 좀 없애주고 전세를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등기가 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세 계약을 맺을 때요. 특이하게 명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분이 들어오고는 싶은데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특이하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약을 기재할 때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게 우리가 특약을 기재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출이 있을 때 당연히 이 대출은요. 세입자분이 전세 잔금을 칠 때요. 상환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하겠지만 그래도 세입자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잔금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뭐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두면 이제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특이하게 넣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을요 상대적으로 낮게 내놨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를 높게 받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맞고요. 주변에 향후에 또 많은 또 다른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그 시기에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을 내가 얼마까지 내려야 하냐라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내리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걸 내려가지고요. 원래 기존에 한 시세가 3억이었어요. 근데 나는 한 2억 5천 받겠다 내렸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막 2억 4천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는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두고 제가 부동산에 얘기를 해놨죠.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협의를 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분들도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입자분이 원하는 만큼 낮춰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조금은 더 조율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했죠. 항상 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뭐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모든 게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건요, 어느 한쪽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양보를 조금 하고 상대방도 양보를 조금 하면 이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이건 정말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살고 싶어 하는 이라면요, 이 협상이 잘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소장님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제 집을 두 번이나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했던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그 가격에서 더 낮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 해 나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이에요.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그 안에서 더 특별한 것,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걸 주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 경쟁력이라는 게 내가 이 세입자 분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힘들 수 있죠.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해준다 했을 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줄 순 없지만 간단간단한 것들은 해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탄성 코트나 줄눈 같은 건데요. 탄성 코트는 우리가 베란다 같은 욕실 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페인트 칠 같은 거 해주는 거고요. 줄눈은 타일 바닥에 때가 잘 끼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이걸 해주면 세입자분도 좋지만 제 집을 깨끗하게 써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세가 아니라 뭐 월세다. 월세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렌트풀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월세를 안 받는 것도 해줘요.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해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건 없지만요. 내가 뭔가 저분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요. 조금 더 다른 물건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특이하게 좀 기재를 하는 거죠. 특이하게 이 세입자분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죠. 근데 전세 가격을 한정없이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낮춘 다음에 확실하게 요 집에 들어올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이분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내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주신 분께서 전세를 빨리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